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듀하다 생명과학 논술 김필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연세대학교 2021학년도 모의 논술, 생명과학 모의 논술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모의 논술도 마찬가지로 2020학년도 수시 논술처럼 생투에서 보통 나왔습니다. 생투 대부분 나왔고요. 이 유전자를 발견한 실험들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투 하시는 분들은 할만하네 라고 하실 수 있겠고요. 아니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2020학년도, 그 다음 2021학년도 모의 논술 보게 되면 지금 아마 추세가 좀 바뀌었어요. 예전까지는 생원만 계속 내다가 이제는 거의 생투를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대 보시는 분들은요, 생원뿐만 아니라 생투를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같이 볼 건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다 읽어보시고 미리, 그냥 먼저 딱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직, 그지?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또 틈 나면 또 한번 써보시고, 이런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문제가 좀 떠 있어요. 그죠? 2021학년도 모의 논술 이렇게 나와 있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내용 잘 모르시면은, 선생님 스카이에듀에 이걸 강의를 만들어 놨어요. 스카이에듀의 그 김필훈 팀에, 요거에 대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생투 논술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한번 들으시면은 좀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난 생투 했다. 그러신 분들은 크게 뭐 상관이 없습니다. 내신으로 뭐 한번 어느 정도 돌렸다 하시면요. 참고서 사셔가지고, 이 부분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옛날 기억 새록새록 떠올리면서 공부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볼게요. 이제 문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이 어떤 지시문을 사용하는지 있나 볼게요. 자, 보시면, 다행히 좀 있는 것 같아, 그지? 변변 문제는. 가와 나의 실험으로 과학자들이 DNA가 유전 물질이라고 판단해야 했대요. 가와 나? 근데 가와 나를 읽어라라는 얘기는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풀어라라는 얘기 없고, 전체적으로 다 읽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어떤 걸 요구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시문 한번 쭉 볼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관련된 부분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한 개씩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은요, 가와 나의 실험을 가지고, 그죠? DNA가 유전 물질이라고 판단하였대요. 그죠? 왜 그런 판단을, 자, 과학자들이 DNA가 유전 물질이라고 판단한 의미, 그치? 이 실험의 의미를 논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맞지, 그지? 그러면 아마 가와 나의 DNA랑 관련된 실험들이 쭉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실제로 실험 결과를 해석하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험만 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떠한 의미 혹은 어떤 실험 결과,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걸 여러분이 쓰란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거는요. 가실험에서 열 처리한 S형균과 R형균이 나오네. 자, 좀만 확대할게요. 여러분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S형균, R형균? 요거 예전에 많이 봤던 건데, 생투에서, 그죠? 그래서 뭐, 독성이 강한 놈, 독성이 약한 R형균,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이거 가지고, 무슨 실험이었어요? 이거 생투하신 분들. 그치? 형질 전환 실험이었죠. 그 형질 전환 실험. 앞에서도 한번 공부했어요, 우리, 그치? 언제였죠? 2016학년도 문제였나요? 연대에서? 그 형질 전환, 형질 도입 문제가 나왔었죠, 그죠? 마치? 아마 그 실험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데닌, 구아닌, 유라실, 사이토신의 염기 4개가 3개씩 조합하여 유전 보호를 이룬다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논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되게 많이 오해하는데, 실험 논하라 그랬어요. 근데 뭘 쓰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야, 봐라. 뭐, 아미노산이 20개가 있다. 20개 아미노산이 있는데, 만약에 한 개의 염기로 이걸 지정하려면 한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4개밖에 안 돼. 20개가 필요하다. 그지? 아니다. 그래서 4개 맞추려면 뭐, 뭐, 4에 3, 4에 4승 해가지고 뭐 얼마 얼마리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푸는데 이거 아니에요. 알았지? 그지? 요거는 이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이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고 이거 실험은 아니에요. 그죠? 실험을 논하라 해서 실험. 알았지? 그 실험. 그러니까 실험을 써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자라고 생각하고 염기가 4개인 것 같아. 여러분 생각에. 그래? 그럼 염기가 4개인 증거를 한번 대봐라. 사실 이 염기의 조합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단백질을 만들죠. 그죠? 그게 힌트예요. 염기의 조합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면 이게 그지 3개씩 조합됐을 때 그지 단백질 나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겠죠. 그죠? 맞지? 그지?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뭐 기술이 좋다 그러면 염기를 한 개씩 한 개씩 초과할 때마다 어떻게 되겠는가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겠지. 그지? 사실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자, 4번에서는요. 자, 남모양적별 빈혈증은 헤모글로빈 유전자 염기 하나가 유전자 돌연변이로 바뀌고 이로 인해 헤모글로빈 단백질 구조가 변형돼 생기는 질병이래요. 그쵸? 유전자가 바뀌게 되면 단백질이 바뀌는 거죠. 이처럼 만약 우리의 유전체의 염기 하나가 바뀐다면 자, 염기 하나가 바뀌었어요. 유전체에서 유전체라 그랬어. 유전자라고 하지 않아서 유전체라 그랬어. 말 잘 봐야 돼. 유전자하고 유전체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알았지? 그치? 자, 바뀐다면 자,
중요한 단백질 변화에 의한 질병이 생길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그죠? 이게 지금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즉, 딱 한 개가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아데닌이 티민을 바뀌든지 이런 식으로 딱 한 개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유전병이 얼마큼 생길 것 같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의 유전자에 대한 총 지식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답이 없습니까? 아니, 답이 있어요. 이거 답이 정해져 있어요. 오케이? 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답에 대한 근거들을 여러분들이 뭐 한두 가지 정도는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제시문 볼게요. 제시문에서 아까 우리 논제에서 잘 기억했죠? 그죠? 어떤 문제인지. 자, 일단 제시문 가를 보시게 되면 그리피스 얘기 나오는구나. 그죠?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S형균과 R형균의 실험이 나왔죠. 그죠? 읽어볼까요? 뭐 병원성이 있는 S형이고 병원성이 있는 R형균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S형균을 주입한 쥐는 죽었어요. 그지? 그 다음 S형과 살아있는 R형균 주입했을 때도 쥐가 죽었어요. 그지? 그리고 죽은 생쥐에서는 S형균이 발견됐어. 이상하지, 그지? 분명히 나는 죽은 S형균과 살아있는 R형균을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쥐가 죽고 나서 봤더니 어때? S형균이 발견됐다는 얘기야. 이 죽은 놈이 갑자기 뻥가 살아났다는 얘기야. 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좀비야?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리피스는 S형균 내 어떤 물질에 의해서 R형을 S형으로 변화시키는 형질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추론했습니다. 자, 그리피스 자체도 말 자체에 나와 있죠, 그죠? 어떤 물질이라 해서 어떤 물질? 정체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 이동한 물질의 정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형질 전환이 일어나긴 하는데 이 정체가 뭔지는 몰랐어, 그죠? 맞지, 그지? 물질 여기서 이 물질의 종류는 모르던 얘기야. 물질이 종류가 뭐 핵산인지 단백질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제심 나를 볼게요. 나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박테리오 파지 가지고 허시와 체이스가 실험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진 박테리오 파지를 선택하여 세균 내 증식한 실험을 관찰하였대요, 그죠? 자, 실험 결과 볼게요. 실험 결과 박테리오 파지의 DNA에 그지? 세균 DNA가 세균 안으로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되었대요, 그죠? 사실 뭐 방사성 동위원소 황과 그지 인가주 실험한 거죠, 그죠? 마치 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백질 껍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황이 들어있죠, 그죠? 뭐 35S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지 표시를 해서 감염시키고 또 어떠한 거는 그지 여기 핵산에 37 뭐 P로 있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그지 표시를 해서 감염을 시켰죠, 그죠? 그랬더니 실제로 들어간 건 뭐만 들어갔어요? 요것만 들어갔죠, 그죠? 요거는 지금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껍질은 안 들어가고 핵산만 들어가는구나. 핵산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세균이 죽더라 이거야, 그지? 그러니까 뭔가 유전 물질이 바뀌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유전 물질은 핵산이다라고 결론 지은 거죠, 그죠? 이 시점 기억하시죠, 그죠? 오케이. 자,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아마 이 시점 잘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결론을 내렸어요, 그죠? DNA가 세균 안으로 들어가 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사실 순서가 가가 먼저고 나가 나중이에요, 그죠? 맞지? 요거에 관련된 실험을 선생님이 2019학년도에 모의노조 한번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험 과정을 묻는 순서를 묻는 혹은 뭐 의미를 묻는 이러한 실험이 나올 것 같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생명과학 논술 자체가 지금 조금 쉬워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러한 되게 중요한 실험이기 때문에 특히 연대는 뭐 DNA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DNA 역사, 뭐 발견 역사, 의미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나올 줄 알았는데 어쨌든 뭐 나왔네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음, 첫 번째 가해 실험에서는 그냥 어떠한 물질이 이동한다 정도만 알아낸 거고 두 번째는요 그게 바로 뭐다 DNA다 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실험적 순서는 가가 먼저고 나가 나중이겠죠, 그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때요? DNA를 증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유전 물질 DNA라는 사실. 그다음에 제시문 다를 보시게 되면 이제 중심 원리 얘기가 나와 있어요. 중심 원리. 중심 원리라는 건 간단해요. 유전 정보가 DNA, 그다음에 메신저 RNA, 그다음 단백질 이렇게 그지 정보가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단백질 합성한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진핵세포는 독특하게도 RNA가 전사된 후 인트론이 제거되는 등 일련의 가공 과정을 거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인트론이 뭐냐? 인트론은 단백질 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쵸?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배경식 활용해서요. 이 단백질 정보가 없는 부분이에요. 없는 부분이고 사실 그럼 이 인트론이 어느 정도일까요? 전체 유전체의 약 98% 정도가 인트론입니다. 야, 이거 대단하지, 그지? 유전체 98%가 인트론이야. 엄청나죠? 2% 정도만이 엑손이라고 불러. 이걸 반대말은 뭐냐면 엑손이라고 부릅니다. 엑손. 엑손은 유전 정보가 있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이게 약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왜 이렇게 인트론이 많은지는 옛날에 몰랐었어요. 근데 차근차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마도 뭐 진화의 원동력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텔로미어가 텔로미어가 되게 많거든요. 이 유전자가 세포가 유전자가 망가지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양쪽의 텔로미어가 되게 많아요. 그런 텔로미어가 바로 인트론에 속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이 이 생명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은 인트론이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뭐 정크 DNA다, 쓰레기 DNA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인트론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좀 알아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인트론은 단백 정보가 없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인트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써먹어야겠지, 그지? 왜 갑자기 띡 하고 인트론 나오잖아, 그지? 뭔가 이걸 써먹으라는 이 암시가 되겠지, 그지? 자, 라를 보시게 되면 이제 코돈표가 나오네요, 그죠? 코돈. 자, 코돈은 아데닌, 티민, 자, 구아닌, 유라실 4가지 염기 중에 3개를 조합하여 유전보를 이룬 것으로 64종류가 존재하죠. 그죠? 64종류, 그치? 그치? 그래서 64종류 보게 되면 어떤 코돈을 지정하는지,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하는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실제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미노산은 몇 개밖에 없어요. 아미노산 20종류죠, 그죠? 20종류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종결까지 하게 되면 21만 만들면 돼요, 그죠? 그래서 20종류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64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64가지가 20종류를 어떻게 해요? 중복 지정을 하죠, 그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표의 분포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UCU, UCC, UCA, UCG는 모두 세린을 지정합니다. 뭐 이해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뭐 프롤린을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그지? 이렇게 중복 지정하죠. 이렇게 하나 대응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그지? 이렇게 하나를 지정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경우의 수가 남기 때문에 그래, 그지? 이해되셨죠, 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지? 염기 세 개가 조합해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그 염기 세 개를 코돈이라고 한다. 지금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지심을 다 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문제. 가와 나의 실험으로 과학자가 DNA라고 유전물질을 판단하였대요. 의미를 논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가부터 볼게요. 가의 실험을 통해서 사실 제시문에 대부분의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치? 아까 가 줄쳤죠, 그죠? 뭐라고 줄쳤어요? 어떤 물질 이동한다. 자, 가의 실험을 통해서는요. 실험은 이거 뭘 알 수 있었냐면 얘가 어떤 물질, 유전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죠? 어떤 유전 물질이 존재하고 형질 전환을 이루는 유전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아냈지만, 그러나 뭐는 알 수 없었어요? 그죠? 그게 핵산, 그지? 유전 물질의 종류는 알 수 없었던 얘기야. 이게 한계죠, 그죠? 종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쓰시면 돼요. 아이고, 미안해요. 사례가 들려서. 이 점 가지고는 유전 물질이, 그지? 핵산임을 알 수는 없었던 얘기야. 혹은 유전 물질 종류는 알 수 없었다. 혹은 유전 물질이 핵산임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요. 나의 실험을 통해서는요. 얘는 어때요? 유전 물질이 어때요? 핵산, 이거 DNA 혹은 뭐 핵산, 인을 포함한 핵산임을 알 수 있었다. 임을 알 수 있었죠, 그죠? 이렇게 간략하게 두 가지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살을 좀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에 대한 그럼 이거를 살을 어떻게 붙였느냐? 답안을 같이 볼게요. 이건 중심 내용만 정확히 쓰시면 사실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답안에서 아이고, 쏘리. 아이고, 자, 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그리피스의 실험을 통해서, 그죠? 어떤 물질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였으면 좀 늘려 쓴 거지, 사실. 그지? 알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이건 유전 물질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 실험 결과는 유전자형에 대한 생물의 특징이 결정될 때 DNA가 유전자형을 형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물질에 의해서 얘가 표현형이 나타난다, 유전 물질이 존재한다 정도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허시와 체이스의 실험을 통해서, 그죠? DNA가 사용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즉 아까 핵산 얘기했었죠, 그죠? 맞지, 그지? 그래서 이 DNA 복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판단한 거죠, 그죠?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좀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될 거고요. 중심 내용은 아까 설명한 대로 똑같습니다.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게 되면요.
문제 2번에서 열 처리한 S형균과 함께 R형균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 간단하죠, 그죠? 자, 결과가 뭐였어요? S형균과 죽은 S형균과 살아있는 R형균을 집어넣었을 때 생쥐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살아있는 S형균이 발견됐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얘가 이제 결과 죽은 쥐의 몸에서는 쥐에서 뭐가 발견됐대요? 살아있는 S형 균이 발견됐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아마도 이렇게 됐겠죠. 자, 이 죽은 S형 균의 어떤 유전 물질이 DNA죠. 유전 물질이 이 R형균, 살아있는 R형균에 도입이 됐겠죠, 그죠? 도입되어 가지고 유전체를 형성했겠죠. 그 뒤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죽은 S형 유전 물질 있죠, 그죠? 이 R형균에 삽입된 S형균의 유전자가 삽입된 도입이라고 할까요? 도입이라 썼으니까 도입된 S형균의 유전자가 뭐가 된 거예요? 전사 번역돼서, 그지? 유전자가 전사 번역이 되죠. 번역돼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S형균이 생산하는, 그지? 뭐 독성 물질을 만들겠죠. 생성하는 독성 물질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쓸게요. 독성 물질을 뭐 생산하였다. 그래서 쥐가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죠? 뭐 쥐 사망까지는 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최종적으로 사실 쥐가 죽은 게 되게 궁금하죠, 그죠? 그 얘기는 아마도 이 S형균의 유전자가 발현되었다라는 얘기를 좀 쓰셔야 될 겁니다. 아셨죠, 그죠? 그래서 2번에서는요, 이게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유전자가 전달되었다, 이동하였다, 뭐 도입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고요. 그걸 통해서 그 들어간 유전자가 최종적으로 발현을 통해서 어떤 독성 물질을 만들어 쥐를 죽였다 정도까지만 쓰시면 되겠죠. 자, 3번은요,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생투에서 배웠을 거예요. 뭐 니렌버그의 실험이나 뭐 코라나의 실험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자세히 쓰셔도 되고요. 나 그것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면 그냥 논리적으로만 쓰시면 돼요. 현대에서 증명하는 거니까 뭐 옛날 사람이 증명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실험실에 증명할 거예요, 이걸.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간단해요.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해요? 염기를 한 개씩, 이걸 기술이 좋아서 추가합니다. 추가해서 염기를 셀 수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염기 하나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아드님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는가 한번 보자고.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 그럼 2개 있으면 안 만들어져. 3개 있으면 하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다음 4개 있으면 하나밖에 안 만들어. 5개도 하나밖에 안 되죠. 6개는 2개죠, 그죠? 한 개씩 추가해서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아미노산의 개수를 판단합니다. 우선 개수를 판단을 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얘가 369식으로 되는 거야. 369, 그치? 369식으로 얘가 아미노산이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맞으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어요? 염기를 한번 3개씩 한번 추가해 보는 겁니다. 3개씩 추가했을 때 내 생각이 맞는가를 증명하시면 되겠죠, 그죠? 맞지? 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거꾸로 이제 임의의, 그지? 뭐 임의의 염기를 집어넣었을 때 중간에 이제 뭐 임의의 개수에 임의 개수가 아니고 뭐 특정 개수의 내가 염기를 안다고 칠게요. 특정 개수의 염기를 발현을 시켰어요. 발현을 시켜서 요게 3의 배수로, 그러니까 3의 배수 3분의 1,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이 생성된 아미노산이 이 염기수의 3분의 1인지 임을 확인하면 되겠죠. 뭐 같은 얘기예요, 위에 거랑.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위에는 기술력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씩 추가할 수 있는 경우고, 조금 밑에는 기술력이 좀 떨어져서 그냥 염기 개수만 셀 수 있어요, 몇 개인지. 그래서 해봤을 때 얘가 3의 배수로 떨어지면, 즉 뭐 나머지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50개다라고 뭐 10개다라고 한다면 염기가
3분의 1 정도니까 3개하고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3개만 되겠죠. 그죠? 3개만 나오겠죠. 3에 비해서 자연수로 떨어지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거는 이제 간략하게 쓰는 거고요. 이제 니렌버그와 그 다음에 코라나가 한 실험을 쓰셔도 돼요. 오케이. 어떤 실험인지 볼게요. 그건 이 시험을 써놨으니까요. 별해라고 써놨어요. 선생님이 나머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볼게요. 이게 왜 안 써줍니까? 그건 뭐냐면요. 길어서. 귀찮아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어서 쓰기 힘들어요. 이게 칠판이 아니어서 조금 불편하네.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선생님이. 아이고. 볼게요. 여기 보시면 별이라고 나오죠, 그죠? 니렌버그의 실험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일단 어떻게 하냐면요. 니렌버그는 어떻게 했어요? 5'에서 3' 방향으로 유라시를 계속 이렇게 많이 만들어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밖에 안 만들어, 종류가 하나밖에 안 만들어져. 페니랄라닌밖에. 오케이? 이렇게 했을 때 페니랄라닌만 만들어진다. 그렇지? 그리고 이때 아까 설명한 대로 폴리펩타이드 개수가 3배라는 거. 아까 전에 설명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코라나이 실험 볼게요. 코라나이 실험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뭘 했어요? 실제로 한번 해보자. 이거 잴 수가 없어. 옛날 기술력이 안 좋으니까 이게 몇 개인지 모르잖아, 우리가. 그지? 그래서 AC, 아데닌, 사이토신, 아데닌 쭉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게 나오냐면 얘는 이렇게 잘리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 ACA와 CAC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개의 암유산만 나오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홀수계의 염기가 하나의 암유산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짝수계라면 어떻게 돼? 그렇게 안 나오겠지, 그지? 만약에 네 개가 하나를 지정한다라고 한다면 한 종류밖에 안 나오겠죠. 두 개가 지정한다 그래도 한 종류죠. 왜? AC가 반복될 테니까, 그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홀수계라는 걸 알아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그지? 세 개가 반복된, 그지? 인공 맨션 아래를 변화시키면 한 개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3의 배수 연기만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혹은 또 마지막에 4개가 이렇게 반복되게 되면, 그렇죠? 마찬가지로 4개의 암유산은 나오게 됩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결국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암유산을 결정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이 3개 실험이 완벽하게 돼야지만 3개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코라나라는 사람이 실험을 한 겁니다. 아마 교과서에는 이거를 명확하게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치? 좀 심화 단계 해서, 그지? 니렌버그의 심화해서 아마 배울 건데, 니렌버그 가지고는 사실 조금 부정확한 면이 있어요. 그죠? 왜냐면 염기가 딱딱 떨어지진 않거든. 예를 들어서 뭐 10개의 염기였어요. 그러면 3개밖에 안 나와, 그지? 아미노산이.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된 거지? 염기가? 모르죠, 그죠? 그래서 그걸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염기를 바꿔서 실험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렇게 앞에처럼 이렇게 증명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다 맞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알았지, 그치? 선택은.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염기 하나 바뀌었어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일단 우리 앞에 이제 살펴본 바에 의한 뭐가 나왔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사용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인트론이 있었죠, 그죠? 인트론. 우리 유전체에는요, 인트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자, 인트론이 98%야.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인트론이 막 있거든요. 인트론이 이게 다 합치면 98%라는 얘기야. 돌연변이 생길 거야. 그럼 생각해 볼게요. 돌연변이는 어디 주로 생기겠어요? 그쵸? 98%는 인트론 생긴단 말이야. 그치? 확률이 98%인데 거의 여기 생기겠죠, 그죠? 근데 인트로는 어때? 단백질 만드는 정보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어때? 아무리 인트론에 돌연변이 생기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그 얘기를 써줄게요. 자, 유전체는 이 단백질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는 인트론이 대부분이다. 사실 이게 몇 프로인지 잘 모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많다라고 쓰면 돼요. 그냥 되게 많다. 엄청나게 많아. 모르면. 알았지? 그치? 뭐 98% 아니면 98% 쓰시고요. 뭐 90% 이상이다 쓰시는지. 알았지? 틀린 건 아니니까. 90% 이상 맞잖아요. 98%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단 이제 돌연변이 생겼어요. 그죠? 이 돌연변이가 생기더라도 대부분 다 어디에 생겨요? 인트론에 생기는 게 대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우연히 돌연변이가 생기더라도 인트론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엑선 부분에는 잘 안 생기죠. 그죠? 그래서 돌연변이가 생기더라도 이가 인트론에 생길 확률이 높다는 얘기야. 확률적으로 많으니까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겉에 있는 형질, 유전병으로 나타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유전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 안 써먹은 게 있었죠. 그죠? 코돈에서 중복 지정한 거. 그러니까 뭐 포돈표를 딱 주고 나서 포돈표를 괜히 준 게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지? 포돈표를 좀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자, 코돈을 보시게 되면 얘가 이 코돈이 아미노산을 중복 지정하고, 게다가 코돈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아미노산이 바뀌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세 번째 아미노산이 변화해도 중복 지정 중에서 대부분 다 변화 시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로 인해서 마찬가지 중복 지정과 그 다음 세 번째 아미노산 바뀌어봐야 똑같다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돌연 변이가 생기더라도, 돌연 변이가 나타났어요. 나타나도 사실 이것도 돌연변이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유전자가 바뀌면 돌연변이야. 겉으로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상관없어요. 유전병 안 나타나면 상관없어요. 어쨌든 유전자가 바뀌면 다 돌연변이라 얘기합니다. 나타나도 얘는 유전병의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예요. 유전병의 가능성이 매우 낮겠죠. 그죠? 그리고 사실 그리고 이 아미노산 자체가 극성, 그 다음에 양전화, 음전화, 그 다음에 비극성, 무극성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극성 아미노산이 다른 극성 아미노산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큰 변화는 없어요. 약간 변하긴 하지만 기능상에서 그지 아주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종류끼리 바뀌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양전화인데 음전화로 바뀌었어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또한 이거 말고도 사실 아미노산에서 예를 들어 효소라고 생각합시다. 어떤 아미노산이 이 DNA가 발현돼서 효소를 만들어요. 효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활성 부위야. 즉 기질과 결합하는 부위죠. 그 기질과 결합하는 부위가 아닌 다른 곳에 아미노산의 돌연변이 생긴다? 상관없어요. 왜? 반응한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아미노산 그 하나의 큰 단백질도요. 아미노산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구조에 큰 영향을 주는 아미노산이 몇 개가 존재합니다. 몇 개만. 그것만 안 바뀌면 돼. 나머지 좀 바뀌더라도 큰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뭐 그거는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안 써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거 두 가지 얘기를 쓰시면 되겠어요. 4번, 4번은. 이 두 가지를 꼭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얘기가 제시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고 뭐, 만약에 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근데 뭐, 강의 들을 게 없다. 그럼 써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지? 선생님 강의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필요하시면 듣고요. 아니야, 난 뭐 알아. 뭐, 이거 뭐 안 들어도 시간도 없고, 이거 뭐 안 들어도 나는 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요, 혼자 좀 참고서를 사셔가지고, 참고서 뭐, 많이 버려 있잖아. 여러분들, 그지? 다 끝났으니까, 수능. 그거 가져오셔서, 가져간다 누가 뭐라 안 그래요. 오케이? 가져오셔서 한번 보세요. 알았지? 그치? 뭐 거의 버려지는 게 많죠. 그죠? 학교에 가면 다 널려있잖아. 그지? 쓰레기로 버리잖아. 그지? 아깝잖아. 아니, 물어보세요. 친구들한테. 나 가져도 돼? 이러면서. 오케이? 그러면서 공부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2021학년도 연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연대 문제 지금 쭉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봉투 모의 논술 선생님이 이제 예상 문제라고 만들어 놨죠, 그죠? 총 3회차에 걸쳐서 연대 예상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그 봉투 모의 논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여러분들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뭐 투도 많이 내고 해서 여러분들 좀 이 대비되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수강하면 첨삭권, 첨삭 2개 받을 수 있죠, 그죠? 동영상 첨삭으로. 그래서 필요한 것들,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한번 해볼 만한데, 혹은 뭐 작년과 한번 풀어보고 싶다. 2020학년도 나 수시논술 풀어보고 싶다. 정하셔서 가지고요. 2개의 세트 여러분들이 동영상 첨삭을 해줄 테니까, 그거 써가지고, 그지? 내세요. 아셨죠, 그죠? 게시판 알죠, 그죠? 에듀아다 게시판에 보면 첨삭 게시판 있어요. 거기다가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시험 꼭 잘 보세요. 연대 좋아요. 되게 가면 재밌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고전 같은 거 있죠. 엄청 재밌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겠지만 아마 내년쯤이면 아마 백신 나와서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축복받으면서 재밌게 대학생활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합격하시고요. 가셔서 즐거운 신촌 라이프 아니구나. 송도 가는구나. 그죠? 그래, 연대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요. 자, 안녕!